안녕하세요. 가인학원에서 중등 내신 그리고 고1 내신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예은 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타이틀을 앞서가는이라고 달았는데요. 앞에서도 이제 화학이랑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물리학도 이번에 교과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교과과정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중등 내신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먼저 제 수업 시간표부터 먼저 안내드리고 갈게요. 저는 이번에 본원에서 진행하는 중2 특강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서초관에서 중3 특강이 오픈됩니다. 그리고 물리학 수업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요,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국영수도 하는데 과학도 이제는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들 계세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영수하기에 바빠가지고 과학은 좀 나중에 해도 되진 않을까? 이러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상담 전화를 돌리다 보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 때는 과학은 그냥 뭐 시험 보기 전이나 해도 난 맨날 100점 맞고 했는데 우리 애는 나는 안 닮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왜 과학을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기출 수준이 어떤지 저는 서일중, 서운중 기출문항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중2에서 태양계에서 달의 시각과 관련한 형태가 원래는 정규 교과과정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달의 시각 형태를 묻는 형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뜨고 언제 남중하고 언제 지는지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 학생들이 이런 고난이도 형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자, 이게 서일중 기출인데 제가 이걸 보고 이거 대학교 기출 아니야?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고력을 묻는 형태를 출제를 했어요. 보시면은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라요. 온실 속에서 일어나는 증산작용까지 고려를 해서 답을 유추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문제를 보시면 투명한 유리병이라고 줬는데 이걸 보고 우리 애들이 온실 상황인 걸 캐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기체 분석 장치라고 나와 있죠. 이름부터도 어려워요. 그냥 저기 기체가 나갔다 하면 되는데 기체 분석 장치라는 말을 해서 막 애들을 굉장히 막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사고력까지 요하는 문제들이 지금 중등 과정에서부터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그래프만 봤을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리고 뭔가 단답형이라서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하시지만 이것은 가속도를 구해서 F는 ma라는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중3 범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 1에서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벌써부터 물리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선행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교과과정 외의 부분들도 설명하시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기출이요. 자, 이게 19번 문항인데 저희 이제 화학이나 물리도 막 19번, 20번 킬러라고 하잖아요. 역시나 애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어머님들. 자, 보시면 학교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애들이 이게 만약에 미맹이라든지 아니면 ABO식 혈액형이라든지 우리 애들이 아는 형질로 나왔으면 그래도 뭔가 좀 복잡해 보여도 풀기가 좀 쉬웠을 수 있는데 이거를 A형질, B형질 이런 식으로 주고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출제하는 형태로 하니까 애들이 정말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에서는 A형질에 대한 가계도만 줬는데 밑에 저렇게 보시면 좀 작게 뭔가 B형질은 어쩌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애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이게 문제였다는 걸 안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B형질에 대한 가계도는 주지 않고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부류들이 있어요. 애초에 선생님 이거 B형질도 문제였어요? 모르고 그냥 틀린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B형질 파악해서 A형질 밑에다가 B형질도 쓰다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A형질이었나? B형질이었냐? 이래서 틀린 애들도 있고 분석은 완벽하게 했는데 이제 보기 보시면 숫자들도 12분의 5, 9분의 1 확률부터도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 학교 기출들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시죠. 그래, 가인은 내신 맛집이니까 내신 특강 5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자, 저는 안 된다고 말 안 합니다. 당연히 됩니다, 어머님들.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 애들 막 노력해가지고 하겠죠. 근데 정말 힘듭니다, 어머님들. 그리고 학교 기출 수준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100점 맞기도 요즘에 힘든데 애들이 그때 만약에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나 과학 천재였나 봐 이 생각을 해요. 아, 나는 특강 때만 해도 굉장히 잘하니까 앞으로 특강 때만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아, 난 과학을 정말 잘하고 있어 이 생각을 하는데, 자, 특강은요 5회짜리 단기간 속성 형태입니다. 이것은요 기본기가 잡혀있지 않는 학생들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성이 언제 무너지냐면요,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아요. 우리 애들이 나는 뭐 1개 틀리거나 2개 틀리거나 뭐 이때까지 잘 봤는데 언제 무너지기 시작하냐면요, 고1 이제 예비 고1 준비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저도 지금 예비 고1 애들 굉장히 많이 데리고 있는데 애들 학부모님들 이제 상담 전화하다 보면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선생님 잘했어요. 우리 애 100점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2개 틀리거나 잘했는데 왜 갑자기 못해요? 아, 우리 애가 너무 어렵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실력이라고 믿고 있다가 이제 와서 힘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영수는 당연히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과학은 내가 특강 때만 해도 점수가 나오니까 뭐 그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영수 하듯이 과학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가 특강 때 이제 내신 특강도 하겠지만 이제 방학 때 준비된 방학 때 탄탄히 기본기를 쌓고 그리고 내신 특강으로 이제 마무리로 이제 쐐기를 박는 것이죠, 어머님. 그럼 저희가 이제 앞서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제가 이제 특강 교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서 학교에서 내신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학교별 기출은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기출 문항들을 이제 교재에 녹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연간 내신을 통해 노하우를 담아 만든 자체 제작 교재를 사용하면서 학생들 이제 내신에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본기를 탄탄히 닫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주 데일리 테스트 진행하면서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밀착 보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매력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연락을 하면서 학생들도 저한테 굉장히 연락 많이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학 때는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어머님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방학 때만 들어도 괜찮지 않겠냐 하시는데, 자, 내신 특강 교재도 그래서 제가 미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특강까지 해야지 완벽 마무리가 됩니다. 요즘 학교별로 디테일한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옆에 보시면 서울 중에서는 상해 작도까지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무나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 학원이나 간다고 이런 걸 하지 않고 저는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려서 내신 특강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해야 이제 학생들이 이제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영수 하듯이 과학도 이렇게 탄탄히 기본기를 다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방학 때 듣고 나면 중2 특강 이후의 커리큘럼은 팜플릿에 제가 넣어뒀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3 특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니까 팜플릿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때까지는 중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달라진 2022 물리학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전에는요, 물리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뉘는데 역학 파트, 전자기 파트, 그리고 빛과 파동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정 후에도 역시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역학이라는 단어가 힘이라는 단어로 바뀌었고, 그리고 2단원에서 배웠던 물질이라는 파트가 바로 3단원, 빛과 파동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단원에서는 전자기 파트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3단원에서 빛과 파동에서 파동이라는 단어가 빠져서 어머님들이 뭔가가 빠진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빛도 파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실 파동이 빛이랑 합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원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역학 파트는요, 원래는 알짜임만 다뤘었는데 물리2에서 돌림임이라는 개념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돌림임이란 개념이 토크라고 하는 건데 어머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에 어머님들 때도 배웠을 건데, 예전에는 물리원에 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과 추가해서 구조물의 안정성이 뭐 병따개, 이거 지렛대 원리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강사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중등 교과 과정도 한번 바뀐 거잖아요.
예전에는 중학생 때부터 지렛대 원리를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뭔가 물리2에서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려워졌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계산하는 형태는 좀 줄어들었고 오히려 사고적인 개념을 묻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연력학 파트에서 온도나 뭐 내부 에너지나 이런 걸 질문하는데 온도가 몇 도씨 올랐냐 이런 걸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온도가 증가했니? 온도가 감소했니? 아니면 일을 했니? 받았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형태가 있는데 역학 파트가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학 파트가 좀 힘이 빠진 느낌이에요. 그럼 힘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좀 힘이 들어간 부분이 있겠죠. 자, 전자기 파트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2에서 배웠던 전기장과 전이차 그리고 축전기, 오음의 법칙까지 해서 물리1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전기 부분이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내용이 좀 더 보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축전기라고 하는 게 충전기를 말하는 거네요. 우리 충전하는 상황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시 활용에 좀 더 집중한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예시가 뭔가 쩌리처럼 그냥 뭐 이런 예시들이 있어 이런 거였다면 좀 더 디테일한 예시들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렌즈의 상의 작도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같은 거, 디스플레이 제작. 우리 집에 가면 올레드 TV 있잖아요. 올레드, LED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애들이 항상 공부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이거 배워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말에 힘입어서 물리가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4차 산업에 굉장히 필요한 게 반도체고 이런 전기적인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애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려면 이러한 인재가 필요하지 않겠니?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거 미리 배우고 와야 되지 않겠니?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뀐 느낌입니다. 그럼 뭔가 좋아졌다는 건가 안 좋아졌던가 싶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물리를 하다 보면 물포자 애들이 있는데 역학 때문에 포기를 하지 전자기 때문에 포기한 애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역학에서 힘이 빠진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물리에 집중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애들 접근하기에도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리하기 좋은 시기 같다는 겁니다, 어머님들. 그러니까 저랑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사용하는 교재는요, 발빠르게 이 개정 교육과정에 이제 바뀐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요. 단기간에 빠른 실력 향상을 위해서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개념과 문제 유형을 동시에 잡아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저랑 물리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마무리하면서 수강생 후기를 안내 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이 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는 과학의 과자도 모르는 학생이었대요. 근데 저를 만나면서 인생의 180도가 달라졌다고 저한테도 얘기하고 학생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빌 때 게임 같은 거나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취미가 바로 현대 물리학에 관한 서적을 한 줄이라도 더 읽는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서울고 과중반을 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과학을 열심히 해서 이제 미래의 과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인데요. 자, 제가 학생들을 좀 많이 데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교권에서 노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번에 서울 중에서 전교 1등을 한 학생이 쓴 후기입니다. 제 커리를 열심히 따라왔고 현재도 제 수업을 열심히 따라와주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팜플릿에 넣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님들 자리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랑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